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하루 동안의 시황 정리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히든 종목 선물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단 50분 동안에만 수익률 상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킹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께서 출전을 해주시고요. 평일 5거래일 동안 집계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가, 진입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까지 허용되고요. 실제 체결 유무 확인 및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우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룰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수익률 1등을 차지하신 분은 과연 오늘 누구일지 궁금하시겠죠? 일단 주간 5등부터 1등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등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등은 바로 개미 중에 개미,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분의 누적 수익률 지난주 한 주 동안 31% 정도 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진원생명과학으로 약 27%가량, 그리고 그 외의 종목은 HLB 생명과학에 있습니다. 그럼 주간 4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4등은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의 주간 누적 수익률은 46%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 대성에너지로 17%, 그 외의 종목은 메갈CS, SD 바이오센서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3등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등은 바로 빅터앤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로드 전문가님은 굉장히 뉴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빅터님과 함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주간 누적 수익률은 약 47% 정도,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 MPC로 15%, 그 외의 종목은 휴마시스와 만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등과 1등만 남겨놓고 있는데 2등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등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시스템으로 굉장히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주간 누적 수익률 약 50%에 달합니다. 최고 수익률은 오상자이엘로 12%, 그 외의 종목은 한국BNC, 엑세스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한 주 동안 주간 1등은 누구일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 자, 1등은 바로 에단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누적 수익률은 50% 가뿐히 넘었고요. 54%,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 세림 BNG로 28%, 그 외의 종목은 포스코 ICT, 오상자이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주고 계신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에서 번호칸 부분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에단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입니다. 근데도 나는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도 준비했으니까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에단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디톡스탁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디톡스탁은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익왕을 뽑고요. 월간 최고 수익왕에게는 트로피까지 전달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주간 수익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등은 바로 애단 전문가님이셨죠. 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 트로피도 많이 가셨던 애단 전문가님. 오늘은 네네. 또 주간 1등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주라벨에서 계속 뵙다가 이렇게 디톡스탁도 이렇게 수익률 좀 잘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자, 그 최근에 흐름이 다시 지금 반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시장이 흐름이 변할 때 여러분들의 진짜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지금의 어떤 투자 자체에 대한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애단 전문가님의 그 예명이 예전에 듣기로는 LI 단타? 네. 그랬었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실제로 하루에 한 종목씩은 단타 종목을 무조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는요,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 힘듭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길이긴 한데요. 그런 단타 종목들 오늘도 이제 어떤 수익률이 나왔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보니까 수익률 한 14% 정도 나왔거든요. 14.8%니까 약 15%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자, 진입가 보니까 5,350원이고요. 청산가는 6,140원. 그것보다 놀라운 거는 이게 당일 매매로 진행이 됐던 네, 거네요. 네네. 7월 13일.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진입을 하신 걸까요? 자, 포스코 ICT 뭐 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자체나 미국 시장 자체나 단기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을 좀 넓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초반에 올라갔던 종목들 다 수급을 좀 내려앉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어떤 단타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그룹에서 이 포스코 소재들 가지고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바로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 자, 이등주를 항상 찾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등주를 찾기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포스코 ICT가 원래는 이 거래소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코 ICT가 한 8에서 한 9% 사이에 저는 진입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12, 3%의 어떤 수익률을 가볍게 낼 수가 있었죠. 포스코 엠텍이라는 게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이미 간 거는 못 잡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등주를 찾으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뭐 반도체 기판 관련 이런 쪽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아예 이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 말고 이 전체적인 테마로는 어떤가요? 자, 이 포스코 관련해서는 철강, 네. 그리고 뭐 리튬 그 호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네네.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히토류, 그다음에 뭐 철강석, 그다음에 철강 재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눠서 좀 보시는 게 좋고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사실 네. 그 중국에서의 어떤 철강석 가격 상승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 가장 그 이슈로서 많이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은 리튬 관련한 어떤 호수 이런 부분이 가장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요인으로 가장 좋았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히토류는 조금 이제는 시장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재료고, 앞으로 리튬 쪽에 관한 어떤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좀 시세를 좀 줄 여지가 좀 많지 않나.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시장에는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생산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좀 네.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진입가가 5,35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진입가까지 다시금 좀 내려왔거든요. 수익 네네. 실현하고 나왔지만 그렇죠. 혹시 이 종목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재료가 거래소를 만든다는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성 재료로 떴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 거래소가 정말로 만들어져서 이 포스코에서 그 리튬과 그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보다 이 주가 상승력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뉴스 체크를 테마 체크를 잘 해야 이런 단기적 이슈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런 거 혼자 잡을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요. 우리 애단 전문가님의 그런 종목 전략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이 많이 났는데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더 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안다고 절대로 수익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 우리 멘토를 따라서 수익도 한번 내보고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노란톡에서 무료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먼저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건당 100원이지만 절대 여러분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100원보다 더 많은 정보들 드릴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닉네임도 설정해 보시고 아침마다 단타 종목들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애단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가겠지만 뭔가 종목들도 항상 많은데 그 시점을 너무 잘 잡아주십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세림 BNG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수익률 너무 좋거든요. 뭐 좀 반올림하면 거의 30% 가까이.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입가를 보니까 3,110원. 자, 청산가는 거의 4,000원 부근에서 청산을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진입을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 종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세림 BNG 이 종목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플라스틱 관련 그 광고에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고래들이 뭐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감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죽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운서님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림 BNG 이 회사는 이 폐플라스틱 쓰고 남은 플라스틱을 이 녹이는 용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액을 녹여서 이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림 BNG의 어떤 투자 모멘텀을 제가 잡은 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유럽의 텍소노미에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그 원전이 포함되면서 사실 태양열이나 그리고 풍력이나 그다음에 수력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원자력 부분에 대한 그 위험성 이 부분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폐플라스틱이나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배터리,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기술적으로 좀 단계를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내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림 BN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점은 아니에요. 네. 좀 주가 위치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높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나 그리고 현재 그 지수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테마성 위치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실 때는 좀 기술적 그 분석을 좀 가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보다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폐플라스틱이니까 친환경 관련된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혹시 재생은 재생인데 신재생 에너지가요. 네네. 요즘 정말 좀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데 혹시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전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정부 정책 과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맞아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어떤 저가 정책, 태양열 패널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태양열 모듈이나 이런 기술력 자체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폐원전, 탈원전에 대한 모든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 지금 원전 관련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현재 뭐 신한울 원전 오늘 1호기 시험 가동을 시작했죠. 가지고 있던 원전에 대한 다시 재가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태양열이나 원전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런 흐름은 조금 있으면 원전에 대한 좀 그런 파동이 좀 식으면 네. 다시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약간 기대하면서 우리가 뭔가 저점 매수 이런 걸 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폐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또 원자재 관련된 거, 아니면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주들이라던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나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바이오 네. 관련 종목들 얘기하겠지만,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참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라벨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2300선을 지금 무너뜨렸다가 지금 회복하고 오늘 2350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자, 저점에 해당하는 저는 밴드는 2350에서 2450선을 횡보를 할 때 저는 여기가 완전히 이제 저점의 어떤 횡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350선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그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반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최적기다. 저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투자는 하고 싶은데 겁이 나는 시장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시황 전략들 지금 시장에서 좀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좀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혼자 투자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옆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신다면 우리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그래도 이 진단키트 바이오 관련된 거 그래도 뭔가 전문가님의 노란톡에서 보기도 받고 저 역시 관심이 있어서 봤던 종목인데, 오상자이엘이 또 10%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줬네요. 수익률은 약 11%. 자, 진입일 보니까 7월 12일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당일 매매 종목입니다. 청산일 역시 7월 12일이죠. 자, 이 종목의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자, 오상자일의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은 네. 사실 코로나 때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상자일 회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자체는 많이 지금 진단키트 흐름 자체와 함께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네. 모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가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다시 코로나 진단키트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수순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밖에를 나가도 코로나를 별로 신경을 쓰나요? 사실 마스크는 쓰지만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서도 뭐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제는. 네. 왜냐하면 백신의 어떤 치료제 효과나 치료제가 뭐 효과가 좋다 이거보다는
본인이 느꼈을 때 코로나를 대부분 한 번도 다들 걸려봤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걸리면 어느 정도 증상이 나한테 오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아는 상황에서의 어떤 흐름이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진단키트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지만 진단키트 회사는 기업은 항상 실적으로 승부를 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상자이엘로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저는 이 원숭이 두창과의 관련을 좀 더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의 매출 가능성이나 그런 어떤 사용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당연한 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실이고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 오상자이로 자회사인 오상 헬스케어에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자체를 기구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벌써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원숭이 두창과 같이 엮여 있는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께서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보다 지금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많이 올라왔죠.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과 테마의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저점을 잡기 그리고 눌림목을 잡는 게 어떻게 잡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와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고점인지 모르는 자리에서 잡고요. 그리고 이 하락을 추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잡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노랑톡방 오셔서 제가 잡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 번씩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주식을 공부하시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란톡 화면에서도 나왔겠지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가 매도를 하면서 좀 따라오기 쉽게 전략을 주시는 모습이시네요. 확실히 이런 바이오주들이나 이런 거 급등이 나올 때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투자 전략을 받아보고 정확한 시점에서 우리가 파는 전략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된 거 사실 우리가 이슈 준비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거에서 연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숭이 두창이 정확하게 다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더 테마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좀 잡아도 될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네. 지금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잡는 걸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를 잡는 건 실패를 했잖아요. 네. 사실 팬데믹 자체가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BA5라는 보다 그 델타에서 말고 오미크론에서 보다 강력한 전파를 가진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진단키트 관련 사실 알 수 있는 내가 코로나를 걸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나 이거지만 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포나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확실하게 내가 원숭이 두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단키트를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도 이 그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는 또 코로나처럼 실적 모멘텀을 가진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는 속도가 느린 것 같겠지만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WHO에서도 긴급으로 지금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겨울로 또 다가서고 막 그러면 코로나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와 있죠. 네. 자, 돌아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지금 현재 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 전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을 한 번씩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또 다른 상승 변고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투자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지금이 바닥인가라는 판단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실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두려워요. 왜냐면 저는 2,400이 깨질 줄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400 깨지고 2,400 초반까지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더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도 많지만 네. 환율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녹아져요. 자, 작년 3월부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는 늦게 걸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하방 곡선을 그리면서 거의 S&P 500이나 나스닥 종목들이 거의 30에서 40% 가까이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땐 지금이 저는 바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300선을 무너뜨리고 2200, 2000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면 사실 경제 전 세계가 패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2300선도 깨진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뭐 그리고 식품이나 곡물, 사료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금액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저번 달 그 2분기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려가고 사실 유가 부분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유가도 지금 120달러 13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97달러로 지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 유가는 결국엔 나중엔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유가의 어떤 흐름은 정치적인 흐름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어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주가나 그리고 미국의 주가나 더 이상 빠질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했지 않았나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시황도 우리 시장에 녹여야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이 벌써 25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히든 종목은 없나요? 이런 소리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혹시 전문가님 오늘 뭐 히든 종목은 준비된 게 없을까요? 제가 원래는 네. 이렇게 여기는 사실 수익률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자랑도 자리인데 많이 하시고.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네. 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뭐 종목 보는 것도 어렵고 내가 고르는 종목은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최근에는 테마성 재료나 그리고 단기성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기성 재료에 관한 종목을 준비를 하려다가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점일 때는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지금 저점일 때요. 본인이 만약 여기가 네. 바닥이야 그러면 네. 아나운서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저는 저점이면 오히려 좀 안전한 종목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저점의 위치입니다. 사실 내가 저점인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니까 단기성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내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앞으로 전망, 가이던스, 그리고 펀드멘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내가 좀 장기간 보면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년을 보면서 그 장기 포메이션을 가져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에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씩 서서히 빠질 때는 오히려 대형도 투자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시장 저점을 확인을 했으니까 오히려 좀 몸집이 큰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제가 제 분석이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의 현재 어떤 그 FOMC 회의도 지금 앞으로 있고 뭐 울트라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거는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CPI 지수가 예상치를 최고점을 찍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하고 7월하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승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근원물, 식품하고 에너지 이런 부분이 빠진 근원물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대형주 투자도 오늘도 삼성전자 좀 강하게 올라왔죠.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국내 시장에 빠져있던 외국인들이 가장 들어오기 쉬운 그런 종목들에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우량 관련 종목들은 잘 이 회사에 대한 펀드멘탈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망성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지금부터 매집을 해놓으시는 게 지금의 저는 바닥에 대한 어떤 투자의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안전한 종목이라고 하면 뭐 생각보다 떠오르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힌트를 좀 얻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관련된 종목을 저는 가져왔어요. 삼성과 그렇죠. 관련된 종목이요? 왜냐하면 네. 이 삼성전자에 지금 뭐 저점을 찍고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얘들이 삼성전자가 빠지면 호재가 계속 터지는데도 같이 네. 움직여요. 하지만 어. 올라갈 때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 이제는 뭐 본인의 본연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어떤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M&A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뭐 메타버스 이슈가 나왔었죠. 네. 뭐 작년 1년 동안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계속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코스피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퍼센트를 거의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택하는 게 가장 내가 수익을 내는데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 종목이 올라올 가치가 굉장히 높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삼성과 관련된 것도 생각보다 좀 몇 개가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 종목이 몸집이 조금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적인 자, 힌트. 몸집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네. 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뭘까요? 자, 지금 전기차, 전장용품, 부품들, 이런 오. 부품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품들 중에 거의 대장에 가까운 종목을 저는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목이 크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안전하게 우리가 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끌고 가면서 천천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 시장에서 막 아침에 뭐 회사원분들은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이 종목 매수해 놓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중장기로 조금 보시면요. 수익 다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좀 배워보고 싶고 좀 수익 좀 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의 중요한 좀 이슈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뭐 환율도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급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건가에 대한 질문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는 조금 패스를 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혹시 코스피 지수는 얼마까지 보실까요? 저는 코스피가 네. 올 연말까지는 2,900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한 500포인트 오.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삼성 그룹주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자, 하반기에 많이 지금 몰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내일 옐런 장관이 자, 한국을 방문을 하죠. 네. 자, 통화스와프, 아까 전 방송에도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네. 통화스와프 자체가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에 대한 고점 환율, 사실 우리나라만 환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더 장난 아니죠. 네. 자, 그 달러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이 불안하니까 기축통화인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가 사실 1350선을 저희가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 위험 수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조금씩 환율에 대한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
환율이 1,200원대로 다시 떨어지고 시장에 좀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의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 그리고 환율이 높으면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 환율의 저점은 주가의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보시면서 내가 시장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컨택을 하고 이 테마에 대한 어떤 움직임, 재료에 대한 그 종합성 이런 거를 좀 보시게 되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야 될 어느 정도 시기가 됐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시즌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코스피 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연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저점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어떤 종목을 좀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가려면 우량주들, 대형주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아까 전에 오르긴 올랐었고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주가들은 어떻게 흐름을 보시면 될까요? 최근에 그 반도체 어떤 수요 그리고 고난이도 반도체들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봉쇄를 하고 다시 이제 해제를 하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또 다시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너 올라올라 그러면 내리고 올라올라 그러면 내리고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정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UAM 관련 지금 섹터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항공 관련 그리고 우주 관련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도 반도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AI 그리고 이 전기차 이런 부분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의 가치 그리고 메타버스의 발전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작은 기업들, 소기업들 이거에 투자를 해서 작은 부품을 만들었다면 이거를 집합해서 투자를 해서 대기업들이 이제는 메타나 이런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이런 PCB 기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올해 사실 반도체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에 우리 시장에 저점을 찍었듯이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만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하면 이 반도체의 어떤 수급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시장의 반등은 반도체의 반등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들이 가줘야지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자재 가격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유가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뭐 300달러 넘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유가 여러분들께서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와 또 지금 유가가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해가지고 왕세자를 만나서 주먹 악수까지 하고 왔는데 아무 소득 빈손이다. 없이 왔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아무 소득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에 본인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고 지금 당장에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이 사실 세계 경찰이라고 해서 막 아프간 뭐 이런 뭐 중동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가장 그 유가에 그리고 그 중동 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게 사실 아프간 철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어떤 중동 국가의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는 유가 관련해서는 녹아 들어갔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하루 300만 배럴을 시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못 맞추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못 맞추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맞췄을 때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 또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 유가의 어떤 흐름을 상승 흐름이나 또 하락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그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유가는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유가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 모빌리티가 전부 전기화되면 사실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의 그 유류의 사용량이 줄면 시추가 줄어들 것이고 저장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기름에 대한 희소 가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는 나중에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가장 그 정치적 여론 흐름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 유가의 가격이거든요. 국제유가의 가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유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한 70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78까지는 내려갔다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으니까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어쨌든 유가가 살짝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좀 올라주는 모습 좀 그쵸. 보여줬는데 대한항공이나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자, 항공 관련주들 여러분들 리오플링 해가지고 막 담았는데 네. 지금 아마 밑으로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인제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인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올라올 종목들은 다 올라오게 되었고 여행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지금 사실 기름값 항공 관련주들 LCC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국제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항공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앞으로 이 항공 관련주들은 상승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팬데믹 계속 유지되는 게 네.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주가 하락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사실 뭐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올라오면서 와 이게 간다 했는데 갑자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벌어지면서 급격히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근데 올라간다고 해도 정고점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빠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행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던 영업 손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채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은 지금의 어떤 그 실적 모멘텀 이거를 보기보다는 테마성 이슈를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 유가 그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가 관련주들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유가 관련주들 웨솔이나 좀 대형주들은 네. 좀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 어렵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정제마진이나 이런 걸 다 원유 재고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나 이런 유가가 상승했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도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컨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나 그러면 그런 유가 관련주들 중에서 유가 관련주들 딱 떠오르는 거 그래도 대표적인 거 3개 정도 떠오르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저는 그래요. 왜냐면 좀 네. 그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네. 한국석유, 한국석유? 네.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네. 흥구석유 이것 중에는 네. 사실 중앙에너비스가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쪽으로 좀 컨택을 해서 기술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보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네. 전문가적 얘기입니다. 맞아요.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국석유가 좀 대장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중앙에너비스가 굉장히 급등락이 크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여기 부분 관련된 거 유가 관련주들은요 정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또 애단 전문가님께서 단타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 딱 잡힐 때는 노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이 종목 들어갑니다라고도 얘기해 주실 거고요. 언제 청산하세요까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노란톡방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는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드리긴 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제가 좀 수익률이 조금 지금 오늘 이번 달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은 왜냐하면 저는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은 약간 보수적 전략을 폈습니다. 아니, 낮다고 했는데 오늘 1등을 하셨잖아요. 좀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근데 그게 네. 제가 왜냐하면 보수적 전략을 좀 취한 게 왜냐면 단타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떤 테마나 그리고 수급적인 면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하락장에도 사실 하락장에 단타 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 하락장에도 뭐 상한가도 기록하는 종목이 없어버리고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 전략을 좀 인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의 대응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그냥 운용하게끔 여러분들께 계속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는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저점은 이제 벗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부터 제가 단기적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느냐,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잘 드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자, 손절에 대한 본인의 전략, 그리고 수익에 대한 본인의 전략, 이런 것만 본인이 확고하게 갖고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종목 수익 내고 그리고 짧은 손절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를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좀 중장기로 들고 있는 이 히든 종목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란톡방에 있으면 뭐 얼마 정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자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공략 자리를 제가 드립니다. 네. 자, 왜냐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것보다는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생각되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자, 네. 오늘 가져온 종목 삼성전기예요. 네. 자, 이 삼성전기는 자, 카메라 모듈도 지금 테슬라에 5조 가까운 지금 계약을 지금 했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PC BGA 기판 이거는 진짜 고난이도 기판이에요. 자, 고난이도 기판이라 이거는 정말 그 고난이도 그리고 고품질의 사양의 기판에 지금 적용되는 거니까 요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앞으로 창창해. 근데 이게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 계열이라서 그런지 시장에서 많이 LG이노텍보다는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 사실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같은 모멘텀을 가진 회사예요. 이 회사가 LG이노텍은 보다 빨리 가고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LG이노텍하고 삼성하고의 어떤 그 그룹적 사업적 모멘텀이 조금 달라요. LG는 그 기업 자체 잘 나가는 기업 자체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삼성은 조금 더 본인의 그 기본 가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어떤 주가 흐름을 동시에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보다 이 종목의 어떤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량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가가 좀 키 맞추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바로 삼성전기였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방송 끝나고 우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옆에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이 종목을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청산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알려주실 거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디톡 스타킹 여기까지 또 준비됐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송하나 김지성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